최근 한국형 발사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로켓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류의 기술이 우주를 향할수록 우주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인데요. 네, 이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명 청소위성 연구를 진행 중인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IT융합기술팀 김혜동 박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우주 쓰레기, 우주는 보통 우리가 미지의 세계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주와 쓰레기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우주 쓰레기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쓰레기라고 하면은 이제 쓸모없이 버려진 것들을 통칭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주 쓰레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우주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서 제 할 일을 이제 다 하고 버려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되겠고요. 그 버려진 인공위성이라든지 로켓 몸체 것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또 다른 어떤 부스러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주 쓰레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 유영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 놓친 뭐 스패너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위성이라든지 그 로켓에 붙어 있는 페인트 칠들이 벗겨져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것들도 우주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6,500여 톤 정도가 지구 주위를 지금 떠돌고 있고요. 개수로 보면은 지름 10cm 이상인 것들이 한 23,000개 이상, 그다음에 지름이 1cm 이상인 것들이 약 한 70여만 개 정도로 떠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이나 로켓, 수명이 다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청소위성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청소위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청소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청소기하고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주 쓰레기를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가정집에 있는 청소기와 다른 점은 청소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쓰레기를 붙잡고 고도를 낮춤으로 해서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은 마찰열에 의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불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이 주로 많이 다니는 궤도에서 벗어나게끔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 보내버림으로 해가지고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위험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청소 위성이 뭐 그물 같은 걸 쏴서 포획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청소 위성을 개발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우선 그 지상에서 시험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는 개코 도마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보면 굉장히 작은 그 섬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바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아주 작은 힘만 가하게 되더라도 접착력이 생겨가지고 적은 힘으로 큰 물체를 저희가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작은 초소형 위성으로도 큰 물체, 큰 우주 쓰레기를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획 형태의 청소 위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개발 중이신 이 청소 위성 실제로 우주에서 사용이 된다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 위성의 크기라고 하는 게 사이즈가 일반 그 가정집에 있는 데스크탑 PC 정도이고요. 중량이 한 8kg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작은 위성보다 몸체가 한 10배 이상 큰 위성까지도 저희가 적은 힘으로 붙잡을 수가 있고요. 붙잡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별도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풍선 같은 거를 이제 크게 부풀리게 되면 지구 주위에 있는 그 대기 밀도에 의해 가지고 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저항력에 의해 가지고 우주 쓰레기가 더 빨리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원리를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의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번 저희가 이용을 하더라도 큰 힘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발하고 계신 청소위성이 크기는 작지만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외에 이제 우주 선진국들도 이런 청소위성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해외 청소위성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6월엔 그 중국에서 청소위성을 발사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 공개적인 어떤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떤 모양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반부터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왔었고요. 그 중에 일본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주 쓰레기나 아니면 버려진 인공위성에 굉장히 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끈을 늘어뜨려 가지고 지구 주위에 있는 자기장 속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은 그 반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고도를 빨리 낮추게 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적용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구체적인 예는 유럽 우주국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있는데요. 2023년에 그 우주국에서 쏘아올린 MBSat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인공위성이 지금 우주 쓰레기로 버려져 있습니다. 버스 크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우주 쓰레기를 직접 붙잡아 가지고 대기권으로 끌고 내려와서 불타 없애는 그런 계획을 지금 2023년도에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개발 시장에 좀 늦게 뛰어든 편이기 때문에 청소 위성 개발도 좀 늦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를 2007년도에 저희 그 항공우주연구원 저희 연구팀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 청소 위성과 관련된 이러한 쪽 연구는 더 늦었습니다. 2014년도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3년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저희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개발해야 될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청소 위성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시험 장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주 환경을 일부 모사를 한,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어떤 반발력에 의해서 이제 쉽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청소위성의 기본적인 핵심 기술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주 쓰레기 처리 문제 또 청소 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피부에 아주 가깝게 와닿진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너무 먼 이야기다 보니까요. 네. 우리가 이 청소 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일반인들이 그러한 그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 앞에 넓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에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나다니는데 불편이 없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벌어놓고 치우질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골목길을 지나다니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우주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넓어 보이고 우주 쓰레기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설마 부딪힐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2009년도에 미국의 이리듐 위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위성과 부딪혀가지고 못 쓰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충돌 사례가 앞으로는 점점 잦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엔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여러 나라에서 우주 쓰레기를 발생하는 방법을 갖다가 줄이는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자체적으로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지금 준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위성 개발에 뛰어든 게 조금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의 네. 앞으로의 연구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청소위성에 그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밀한 어떤 랑데브 도킹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 쓰레기나 어떤 물체 앞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붙잡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근접 운영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밀한 항법 유도 제어 알고리즘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그 핵심 기술들이 청소 위성에만 국한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 달 착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우주 개발 선진국에서는 뭐 화성을 가고 뭐 소행성을 탐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청소 위성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에 있는 어떤 인공위성에 연료를 재급유하는 어떤 재급유 위성이라든지 위성이 고장이 났을 때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인공위성이 우주 쓰레기로 전락하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능 로봇 위성을 개발하는 게 저희 연구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 연구 과정 또 진행 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김해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골목길에 이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고 굉장히 쉽게 좀 이해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선진국들이 제2의 지구 찾기 같은 우주 탐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향후 원활한 이 우주 연구를 위해서는 우주 쓰레기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우주 개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이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주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에 투자를 해야겠습니다.